셀트리온 3분기, 4분기 실적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26% 하락, 헬스케어는 플러스 0.70% 상승세를 보였고요. 제약 역시 플러스 0.6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00원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세 종목 모두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심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그 전에 먼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23년 미국에 출시 예정인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 측에서 지난 8월 15일 날 미국 시장에서 고농도 허가가 FDA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상호 교환성 임상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상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스케줄은 지난 8월 4일부터 임상이 시작이 되었고요. 1차 완료는 내년 8월이고요. 최종 완료는 23년 내년 9월이 되겠습니다. 날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사항을 수정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셀트리온의 그룹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셀트리온 그룹을 걱정 안 해도 될 이유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로 하반기 이후에도 램시마와 램시마 SC, 트룩시마가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직접 판매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 부분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직접 판매로 비용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인 잠재력도 충분하다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3분기, 4분기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에 대해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대를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이후 실적 성장을 이끌어갈 램시마 SC, 트룩시마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반기에도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실적이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해외에서 잘 팔게 되면요, 당연히 셀트리온에서도 공장이 잘 돌아간다는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먼저 램시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요, 유럽의 매출은 비슷하죠. 그러나 북미 쪽의 매출이 1분기에 약 600억에서 2분기에는 900억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북미 시장에서는 2022년 7월 달에 올해죠, 30%의 점유율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럽도 그렇고 북미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램시마에 대한 경쟁자가 없다는 거죠. 진입 장벽이 역시 제한적이다. 따라서 판매 가격의 인하의 폭은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본 등 성장 시장 쪽에서도 매출 성장은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램시마는 간접 판매가 유지되고 있는 북미 지역에서는 파트너사로 가는 공급 규모의 분기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22년과 23년에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고, 유럽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또한 일본 등 성장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램시마에 대한 결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램시마의 매출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램시마는 큰 폭의 성장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되면서 유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보면 램시마 SC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램시마 SC는 실제적으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유럽 5개 국가에 대해서 램시마와 SC를 합한 시장 점유율이 45%대잖아요. 그리고 램시마 하나만 봤을 때도 9%대의 고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유럽의 5개 국가 가운데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쪽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시장 침투 가속화를 위한 가격 인하,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유럽에서의 램시마 SC의 매출 성장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램시마 SC는 유럽 시장에서 1분기 이후 2분기, 3분기, 4분기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룩시마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요,
트록시마는 유럽에서는요 1분기, 2분기 각각 150억 정도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북미 지역에서 잘 나가다가 작년에 가격이 크게 인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안정세를 찾았고요. 특히 올 1분기 북미 지역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에서 2분기에는 1200억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트록시마 역시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7월부터 유럽 직판 체제 전환이 마무리된 만큼 매출 회복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전망이고 북미 지역에서도 1000억 원 전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트록시마 역시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1분기 이후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3분기에 미국에서 트록시마가 경쟁사들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크게 고생을 했잖아요. 따라서 작년 실적에서 트록시마가 어떻게 보면 다 까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회복세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허주마와 유플라이마의 경우도 허주마는 비중이 워낙 약하잖아요. 유플라이마도 역시 비중이 약한 상태인데요. 허주마 역시 성장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플라이마는 현재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년이 조금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 이후 24년, 25년, 특히 26년이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데요.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게임은 24년 하반기 이후 내지는 25년부터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판이잖아요. 직판으로 가게 되면은 우려심이 뭐냐면은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직업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파트너사들한테 보장을 해주는 마진을 제공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재화되기 때문에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TI가 뭐냐면요. 타이어 임프로브먼트인데요. 이것은 수율을 개선한다. 수율 개선이거든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장에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공장에서 어느 공장입니까? 바로 셀트리온 측에서 제품들의 수율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셀트리온 측에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헬스케어한테 넘길 때 조금 낮은 가격으로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헬스케어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이러한 측면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원가율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 이슈 해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반기 이후부터는요, 북미 쪽에서 트록시마의 수율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 23년 내년에는 북미 유럽 쪽에 허주마의 수율 개선을 위한 승인 신청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셀트론 쪽에서 공장의 이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미시마 역시 2차 수율 개선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원가가 낮아진다. 이런 부분이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직판을 해서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직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요. 바로 이 비용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초창기에 직판 전환에 따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부분은요 바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직판 체제가 안착됐을 때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약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직판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는 사실상 2024년부터 예상되는 연간 비용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반기부터 당장 직판으로 간다, 내년에 또 직판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이후로 2월이 되기 때문에 2024년 가서 매출이 좋아지게 되면요 이 비용 부분은 회계적으로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판으로 갔을 때 인력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헬스케어의 미국 직판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성 인원들이 이미 풍부한 마케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측면에서도 직판 체제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 4분기에 셀트론의 실적을 우려할 필요성이 없는 마지막 이유는 앞으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잖아요. 새롭게 앞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 바이오 시밀러들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ADC 항체 신약 패스트 팔롱이죠.
이중항체, mRNA 등 신약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특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업체 중에서는요, 가장 많은 후보 바이오시밀러 물질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서 기존 주력 제품들이 잘 나가게 되면은 캐시카우가 좋아지잖아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현금을 이용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신약적으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요, 원래 베거제마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 아일리아 이런 부분들도 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부분에 있어서도 ADC, 패스트 팔로잉 항체, 이중 항체, mRNA 플랫폼 등 진행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이긴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분기, 4분기에도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은 기대해도 된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첫 번째로 주력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과 램시마 SC의 유럽에서의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요, 직판 체계 전환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는요, 오히려 직판 체계로 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측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당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력 제품이죠. 유럽에서의 램시마 SC, 미국에서의 램시마와 트룩시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24억의 매도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낙폭은 조금 진정이 된 모습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12,000주의 매도 우위, 기관들도 19,000주 팔았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는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하락세가 저지될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어저께도 드린 상황이고요. 한편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들이 1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플러스 500원을 기록을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1900주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이 18,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약도 외국인들이 오늘 19억의 매도 우위였지만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십자 모양의 양봉을 나타내주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연이틀 매수하는 모습으로서 하락세가 저지되는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실적 측면, 3분기, 4분기의 실적 측면을 보시면요, 헬스케어가 되겠는데요. 헬스케어가 잘 나가야 되는 것이죠. 3분기, 4분기 계속 증가세가 나오고 있고 연간으로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영업이익 역시 긍정적인 증가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요, 매물 부담 차트 측면에서 보더라도 거의 이제 하락하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모두 최대 매물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력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된 다음에 바로 또 V자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오는 상황들은 예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조정 과정 중에 놓여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주가는 일정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야만 그 다음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전제 조건은 실적이 되는 것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3분기, 4분기에도 실적 측면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조정 기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